안녕하세요. 인생한방 한의사 김정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 잔소리를 하려면 돈 내고 하라 이거죠. 듣기 싫으니까 돈이라도 주세요. 살은 언제 뺄 거니? 10만 원. 네, 시집 장가 가야지, 결혼해야지. 80만 원. 이거 뭐야 이건? 이거 조카 선물로 줘라. 10만 원? 이게 왜? 삼촌 방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프라모델 같은 거 만져. 이 차는 이제 그 제 겁니다. 이야기구나. 야, 그치. 너 이제 이거 가지고 놀 때 지났잖아. 이거 그냥 우리의 줘. 상촌인 정보중님이 이제 2,800원 기부. 그쵸. 15년 뒤에 봅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나이 먹고 아직도 BTS 좋아하니? 80만 원. BTS를 좋아할 수 있죠. 저희 장모님이 환갑이 좀 많이 지나셨는데, 네, BTS를 지금도 열심히 보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손이 처남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에서 신부 측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저도 이렇게 뭐 암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와닿는 게 저는 뭐 많지는 않네요. 뭐 내가 한 것 같다. 내가 한 것 같다. 아니 뭐 별로 또 할 이야기들도 아니잖아요. 저는 한 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적 없다 생각을 하는데 장가 가야지 이런 거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뭐 장가 가라고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고? 이거는 다른 편에서 우리 다루도록 할까요? 편집. 네. 네. 명절 끝나고 오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을 하세요.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전 붙이고 해가지고 무릎이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뭐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등등의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도 호소를 하시는데요. 오늘 주제는 화병입니다. 화병. 명절 동안에 이제 스트레스, 뭐 잔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고부 갈등,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취업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이제 이야기들, 가정의 어떤 불화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병이라고 우리가 넓게는 좀 부르죠. 근데 이제 화병의 정확한 임상적인 정의는 응어리진 것들, 그러니까 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울화통이 터진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 울자가 빽빽할 울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출이 되지 못하고 화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상태. 이거를 이제 화병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심리적인 증상과 신체화 증상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제 스트레스 사건과 명확하게 좀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를 화병이라고 임상적으로는 정의를 해요. 그 이제 한의 임상 지침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한 2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정의한 화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임상을 하면서는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씁니다. 어떤 이제 특정한 사건, 누가 돈을 떼먹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건들로만 화병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지속된 어떤 정신적인 피로, 아니면은 스트레스, 아니면은 뭐 과로, 그렇죠. 과로도 있을 테고요. 또는 뭐 여러 이제 긴장 상태들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은 그것 또한 어떤 이제 특정한 사건이 아니어도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넓은 의미로 이제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단을 할 때 이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아주 좀 단순하게 좀 진단을 할 때는요. 우리 양 이제 가슴 사이에 이 가슴에 이 가슴 뼈를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이 명치 아래를 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장이 이쁘죠. 그러니까 심장에 열이 찼을 때 반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자리론 구미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여기를 눌렀을 때 이제 통증을 놓고도 이렇게 확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화병의 하나의 이제 그 진단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그 문진들 또는 이제 신체 상태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죠. 이제 문헌에 보면은 상한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구고 인건 목현, 입이 쓰고 이제 인후가 마르고
그리고 눈이 아찔아찔한 이 상태, 이런 부분들에 쓰는 이제 소시오탕이라는 약을 쓰는데요. 이게 좀 대표적인 화병의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눈이 마르고 입이 쓰고 이런 것들이 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항진이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것 또한 이제 화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전형적인 화병의 증상은 이제 얼굴로 위로 이렇게 열이 쏠리는 게 있습니다. 열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 뒤나 어깨 이런 부분들이 뻣뻣하게 붓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아침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뒷목 잡고 쓰러지는 장면들. 이제 그게 대표적인 어떤 화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 또한 이렇게 위로 압력이 가해지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화병 치료에 머리에다가 침을 많이 놓습니다. 머리에다가 침을 놓는 거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압력 받쳐서 이게 꼭지 이렇게 살짝 제껴주면 김 삐 하면서 김 빠지는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에다가 이제 침을 꽂아서 구멍을 뚫어서 김을 한번 좀 빼준다. 한 김 빼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침을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어깨나 목에다가 습부, 그러니까 피 빼는 부항을 하는 것도 훨씬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뭐 이를테면은 뭐 술만 먹고 뭘 안 한다, 아니면은 남편이 바람 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많아요. 한 분은 이제 남편이 바람 핀 것 때문에 매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같으면 이게 좀 해결이 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치료를 한다라는 건 그래요.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원인까지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고 좀 그런 증상들을 해소해주는, 역치를 높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요새는 자식들 말고 손자, 손녀들, 그러니까 황혼 육아라고 하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육아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애들 육아를 지금 맡겨놓고 있는 입장인데,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머니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요새는 고부 갈등은 옛날만큼은 많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 명절을 따로 보내기도 하고, 뭐 사이가 안 좋으면 좀 왕래들이 좀 뜸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옛날만큼 뭐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또는 시집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는 옛날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60의 할머니인데 본인이 아직도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60이면 사실 할머니라고 하기도 뭐하죠.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니신데 여전히 제사들을 이제 뭐 진짜 달마다 이렇게 제사들을 지내고, 뭐 여전히 시어머니는 이제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이제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네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젊은 사람도 화병 진짜 많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 한의원에는 젊은 사람 화병 환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신체화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좀 마르고 예민한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견디기가 더 어려운 상태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진짜로 이 직장 내 업무가 과중한 어떤 그 직장인들도 그런 스트레스들을 많이 호소하고요. 상태의 어떤 경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오래 쌓여온 50대 여성들이 더 심한 경우들이 있지만, 빈도수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화병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들이 이제 부인과 환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화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혈액순환들을 이제 긴장이 되다 보니까 혈액순환들을 방해하고 염증들이 이제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몸에서 여기저기서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에서 나타나면 구내염, 아니면 코에서 나타나면 비염, 뭐 이런 증상들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자궁 쪽이나 아니면 질 쪽이나 아니면 방광 쪽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하나의 원인으로 하고요. 그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긴장, 그로 인한 혈액순환의 저하,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염증 반응들까지도 좀 폭넓게 원인과 결과로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네네. 위로도 하고 달래주고 그러시는 것도 있나요? 그쵸.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쓰기 위한 어떤 문진들은 사실은 금방 끝나요. 맥 짚고 뭐 문진하고 그리고 복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3분 정도, 뭐 3분에서 길어야 한 5분 뭐 그 정도면 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오래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30분, 1시간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 시간들이 제가 이제 환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캐내서 약을 처방하는 이러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어떤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제법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그냥 단순히 뭐 달래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의 어느 한 일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통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보름에 한 번 정도는 내원을 하시게 하거든요. 그 보름에 한 번은 이분도 뭔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구가 생기는 거죠. 화병 치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게 돼요? 화병은 이제 간단한 우울이나 간단한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침 치료도 이제 충분히 가능해요. 침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머리에다가 침을 맞고 또는 손발에다 침을 맞고 또 이제 배에다 뜸을 뜬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개선들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래 묵은 화병 또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 이게 됐을 때는 사실은 한약이 또 많은 역할을 합니다. 한약에서도 시효나 치자, 뭐 향부자 이런 약재들이 순환시켜주고 위로 떠있는 열들 내려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병 같은 경우에 한약들을 많이 쓰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저는 복진을 많이 하는데 배를 눌러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심화가 막혀있다, 그러니까 명치 끝에 이제 압통을 느낀다라는 환자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약재들을 좀 다른 약을 보약을 쓰더라도 좀 같이 넣어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명절에 다들 그래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죠? 이번 명절은 특히나 이제 4일이나 돼서 네, 많이들 이렇게 해외도 나가시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셨을 텐데요. 명절 이제 끝나고 슬슬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즐거운 따뜻한 봄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다시 봐요.